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이번 주제는 동물을 돌보는 이들. 국내 통틀어서 몇 안 되는 분야의 동물 전문가 3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집 나간 고양이 찾아드립니다. 고양이 탐정 옥수철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옥탐정입니다. 옥탐정. 자, 그리고 말에 손톱을 네일 아트한다. 장제사 이훈학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훈학 장제사입니다. 그리고 바다동물을 치료한다. 해양동물 수의사 이영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란입니다. 자, 워낙 희귀한 분야라 뭐 하는지 여쭤보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옥탐정님. 예. 고양이가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겁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가족 같은 고양이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고양이를 찾아드리는 직업입니다. 집 나간 고양이들. 그렇죠. 집 나간 고양이들을 찾는데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한 달. 한 달이요? 네, 한 달 걸렸습니다. 자,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 고양이가 집 나갔어요. 네. 한번 출동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걔가 어딜 갔는지 어떻게 알고 찾느냐. 네. 고양이도 성별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숨어 있는 데가 다 각자 틀리거든요.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동물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면 겁을 먹고 숨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숨어 있는 데를 추리해가지고 수색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신기하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고양이 탐정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또 뭐 TV에 많이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고양이 탐정을 배우려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요즘에. 국내에서 이 분야를 개척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보시기에 탐정의 칭호를 붙여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 돼요? 한두 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좀 제가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제사.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예. 장제사라는 게 말의 발굽. 예. 발굽이 뭐 예를 들어서 아프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말들은. 사람의 손톱에 해당되는 사람 거는. 손톱에 해당하는데요. 사람은 뭐 운동화를 신으니까. 근데 이제 말들은 대신에 이제 편자를 신겨 주는 거고요. 편자. 예. 사람은 손톱이 얇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손톱에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어. 근데 말들은 손톱으로 해당하는 부위가 한 1cm 정도 두께가 돼요. 두께가. 예. 그래서 그러면 편자를 박아 주고. 말이 달릴 때 땅에 닿는 부분은 손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사람으로 따지면 가운데 발가락이라고 보면 돼요. 가운데 발가락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예. 그 손톱 부분만으로 다 그쵸. 땅을 박차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하중으로 돌아다니면 이제 장제사가 별로 필요 없는데 아하. 사람이 타야 되니까 이제 하중을 못 견디니까요. 사람이 타는 바람에 예. 평상시보다 하중이 더 그쵸. 커져서 예. 얘 손톱 관리를 해주는. 그쵸. 네일 아트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동물 학대일 수도 있고 아이러니 좀 한 부분이 저희는 이제 동물을 보호하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렇지. 사람이 예. 타기 위해서 그쵸. 손톱을 강화시켜 주는 거네. 저희가 없으면 정말 동물 학대가 되는 거고. 말의 손톱을 어떻게 보호하고 네네네. 거기다가 어떤 편자를 갖다 붙일 것인가. 예. 말도 수의사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딱 손톱에만 이렇게 지식이 몰입돼 있죠. 자, 말 손톱 관리사. 예. 장제사 몇 명 없죠? 자격증 딴 사람들로 봤을 때 한 9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활동 안 하시는 분이 한 20-30명 정도 되실 거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60명. 근데 장제사 대회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서 1등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년? 예, 그쵸. 예, 그쵸. 너무 예. 당연하던 듯이. 너무 차이나게 1등을 제가 맨날 해서 죄송하게도. 자, 국내 최고의 장제사 이훈학 마스터라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마스터. 네. 네. 요 세계대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계대회 한국 대표로 나가셔가지고. 예. 본선 진출도 했고 아시아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예. 그리고 국내 최고, 아시아 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수의사하면 보통 이제 고양이, 강아지, 말이나 소가 아니라 물속에 사는 뭐 돌고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본인이 이럽니까? 네.
최고 아니면 이러들만 나오셨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치료해요? 반려동물이면 주인이 데리고 오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의사 찾아올 리도 없잖아 바다에서. 거기만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그렇고요. 네. 그렇고요. 아니, 수의사 하면 다 그 예. 치료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임상 수의사라고 하죠. 음. 수의사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도 처음엔 임상으로 시작했어요. 개고양이 했다가 이제 돌고래 안고 있는 수의사들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아 이제 해외에서 예, 국내는 그래서 이제 없었으니까.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 막 이런 거 보다가 이거다. 그래서 하고 어.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예,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막 두드리다가 그 당시에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로 저를 원한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뭐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국내는 해양동물 수의사 자체가 없었기 없었어요. 때문에 네. 근데 나는 저걸 해보고 싶다. 예. 돌고래를 막 케어해서 네, 맞아요. 치료해서 바다로 돌려주고 그쵸, 이러는 그쵸, 게. 그런 거. 예. 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육시설 안에 있는 동물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뭐 보니까, 동물원에 수족관에 있는 순 아쿠아리움에 있는 동물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거기서 일했었어요. 네. 음, 그렇게 하다가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산 동물들 치료보다는 죽은 동물 왜 죽었나. 아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해양동물이 네, 왜 죽었는지 파악해서 안 죽게 만드는. 맞아요. 그게 이제 개체 하나하나의 생명,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얘가 무슨 일이 지금 생겼는지를 얼른 캐치해서 그렇게 멸종위기를 어, 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영란 수의사님은 닥터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 이 닥터리 옥탐정. 예. 예. 자, 이 고양이 탐정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십몇 년 전에 키우는 고양이를 제가 잊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 본인이? 예.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고양이가 밖에 나가면은 길을 잃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미친 듯이 골목 뭐 남의 집도 들어가 보고 막 예. 어딘지 모르니까. 모르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 고양이 습성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죠. 집 고양이들은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 한 7시간 만에 겨우 찾았어요. 숨어 있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담도 넘고 고양이 입장에서 어디로 갔을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집 담 넘고. 예. 그러니까 벽 사이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찾기가 힘들구나. 고양이는 숨어만 있구나. 집 고양이들 밖에 나가면. 그래서 그 뒤로 고양이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주변에 잃어버린 분들한테 봉사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업이 아니고 그렇죠. 그 안타까움을 아니까 예. 주변에다 고양이 잊어버렸으면 예. 가서 도와주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이 사람이 고양이 잘 찾는다. 예.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예. 보람도 느끼는 거죠. 제가 하나의 가족이고 생명을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양이 탐정 일을 하게 되는 처음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다가 예. 이거 내가 업으로 삼아봐야 되겠다. 예. 이게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단계가 있습니까? 고양이를 찾는? 단계가 있죠. 어떻게 찾아요? 일단은 뭐 고양이를 어떻게 잊어버렸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창문으로 고양이가 나갔는지 현관으로 나갔는지 그게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어요. 창문으로 나간 놈하고 현관으로 나간 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또 산책을 시키다가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사람에 의해서 튀어갔느냐 그냥 문 열린 틈에 잠시 뭐 호기심에 나갔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문은 이제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2층에서 뛰어내리느냐 1층에서 뛰어내리느냐 또 5층에서 뛰어내리느냐 그것도 많이 차이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게? 창문으로 뛰어내린 애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뛰어내리는데 충격을 받거든요. 패닉이 오거든요. 사람도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처음에는 좀 충격이 있잖아요. 충격이 많겠죠. 사람은. 그러면 재빨리 자기가 숨을 때를 찾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창문은 도대체 자기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서 뛰어내린 그렇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충격을 받아서 숨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면 고양이 입장에서 가장 가깝고 은폐물이 있는 은신처 구멍이라든지 틈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은폐물을 찾게 돼요. 창문으로 뛰어내린 놈들은 그 인근에 그렇죠. 은폐물을 뒤지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은폐물 쪽으로 갑니다.
어허.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밑으로 들어갈 거고 어허. 창고라든지 아니면 박스라든지 어.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은 있으면 그쪽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어허. 높이는 왜 중요합니까? 근데 5층 이상 되면은 네. 데미지가 막 상당히 높거든요. 고양이 그렇지. 입장에서. 예. 골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아주 멀리 못 가거든요. 5층 이상. 아, 때는. 그렇지, 그렇지. 그럼 현관으로 나간 놈들은? 현관은 나가는 애들은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숨기보다는 건물 주변을 냄새를 맡으면서 배회를 해요. 아, 네. 이게 떨어진 놈들은 바로 숨고 그렇죠. 얘는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네. 아하. 그 건물을 왼쪽으로 나가느냐 오른쪽 나가느냐 고양이 선택인데 벽을 돌면서 뒤로 많이 가거든요. 아, 건물의 뒤로. 예, 건물의 뒤로 많이 가요. 희한하네. 정면 맞은편, 길 건너편으로 돌아다니면서 배회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던 건물 주변을 뺑글뺑글 돌아요. 자기 건물을 떠나서 맞은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건물을 타고 돌게 된다. 예. 아하. 그러면은 사람이 산책을 시키다가 잃어버렸다. 그럴 경우는요?